옷을 잘 입으면서도 그렇게 옷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분들도 뵙기가 쉽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옷을 못 입었다고 스스로 주문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조금만 용기를 가지신다면 예. 너무 잘 입으셨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한 줌의 용기, 한 줌의 자신감입니다. 패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기획, 전시를 통해 풀어내고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각종 강의까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패션 큐레이터 세계를 개척한 김홍기. 복식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시대를 잇는 거울로서 패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옷이 갖는 의미와 진정한 멋쟁이의 조건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1호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가 패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그 패션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패션 큐레이터 하면은 네. 참 생소하거든요. 예, 그렇죠.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패션 큐레이터라는 건 쉽게 말하면요. 네. 그냥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패션을 철학하는 사람. 그리고 패션의 의미를 좀 많은 분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사람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흔히 뭐 패션 옷 입기 하면 잘 입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역사학도도 아니었어요. 경영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역사란 걸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지금 입고 있는 옷차림이 그저 나 혼자 튀려고 입는 게 아니고 나만이 아닌 오랜 시간 내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입어왔고 그 옷을 입고 다양한 행동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더 공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실감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실제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새로운 옷은 태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과거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지만 맞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70년대에 산 옷을 계속 옷장에 박아두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그 70년대 옷이 그대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새로 개석되는 거기 때문에 변형되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렌드 쫓지 않고 네. 자기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클래식한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허창 선생님이 입고 계신 저 검정색 블랙 수트는 15세기에 입어서 지금껏 남자들이 입고 있는 네. 그러나 여전히 멋지고 남자의 멋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의 종류거든요. 저 수트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그렇듯이 가령 트렌치코트라든가 이런 하얀색 셔츠라든가 이런 종류들이요. 어디 뭐 청바지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기본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갖춰놓고 액세서리로 멋을 잘 내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네네.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잖아요.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가니까. 맞아요. 주부님들은 또 애 키우고 네. 집에 가정 일 해가면서 아주 가계부 작성해가면서 그럼요. 빠듯하게 사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잘해주신 게 제가 이 아줌마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좋아하시네요.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순간부터 많은 여자분들의 옷이 확 바뀝니다. 처녀 시절과 확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실 거예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셔츠에 레깅스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입을까? 그 패션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 아이를 키우는데 편한 옷을 찾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패션이 된 건데 맞아. 그걸 세상이 함부로 너무 비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렇게 좀 기능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옷을 입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떤 한순간에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거기에 맞춰 옷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이에 맞게. 네.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패션 리더가 있다면 흥미리더요. 뭐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아까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르네상스 시대에 여자 군주가 한 명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인데요. 예. 이분이 유명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쇼퍼홀릭입니다.
옷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차후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2,800벌 정도를 어마어마하네요.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한 영국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처녀군주였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국가에 바쳤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라. 이거를 옷으로 표현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펜던트를, 브로치를 달고 다녔어요. 어떤 브로치를 달고 다녔냐면 이 펠리칸 새 모양의 펜던트를 항상 달고 다녔대요. 이게 왜냐하면 모성애를 표현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답니다. 가슴을 찢어서 자기 새끼들을 먹인대요. 그래서 어떤 그만큼 내가 당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나라의 어미가 될 것이다.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그러네요. 거죠. 흥미롭네요. 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네. 여러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네. 일단 저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패션에 관해서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걸 주로 이제 글 쓰는 일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디자이너들도 발굴하고요. 그 사람들의 패션쇼 장에 가서 패션쇼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글로 써서 기록도 해야 되고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당대가 정말 막 확 끌리는 어떤 요소들을 보여주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다가 저는 다시 미술관 안에 펼쳐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그걸 보시면서 저와 함께 공감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짚어가야 할 어떤 문제점들, 생각거리들 이런 걸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전시회에서 해설을 그렇게 합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제가 그래요. 특히 남편분들하고 같이 오라고. 네네. 그래서 핸드백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혼내지 말라고. 왜요? 네. 굉장히 극히 좋아하시죠. 밝아지셨어요. 네. 이 백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그런 사치품들,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품이라는 것도 그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면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나의 태도가 이후로 바뀌게 된다. 그럼 그 가방을 비록 내가 처음에 살 땐 되게 비싸게 샀을지 몰라도 그걸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곁에 두고 쓰게 될 거다. 적당히 싼 가방을 수십 개 사는 것보다요. 아주 좋은 것을 곁에 두고 오래 쓴다면 그 가치가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깊이가 있죠. 네. 며느리한테도 물려주더라고.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말요? 어떤 할머니께서요, 1930년대에 나온 CH로 시작하는 모 브랜드의 네. 백을 물려주셨어요. 굉장히 귀한 가방이었는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물 하나를 통해서 며느리와 나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생각의 거리가 생긴 거고요. 그 사물을 통해서 역사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랑. 네. 네. 내가 사는 게 괜히 사는 게 아니야. 그렇죠. 물려주기 위해 사는 거야. 네, 이렇게 합리화가 되겠네요. 신나네. 예. 네.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네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술 활동도 활발한데 네. 특히 샤넬 미술관에 가다 네. 그런 책이 인상 깊었어요. 네, 2008년에 이제 제가 썼던 책이었고요. 저는 사실은 요즘 방송 지금껏 사실은 케이블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패션을 다루는 관점들이 저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아하, 뭔데? 툭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나와서 이분은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저렇게 지적하시고, 입으면 안 돼요. 그쵸? 네. 맞아.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과연 옷이란 무엇인가 이걸 그냥 많은 분들에게 던져주면 앞에서 허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초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삶은 결국은 선택이거든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했듯이 그 엘레강스라는 말이 선택하다라는 동사예요. 예. 전 여러분이 정말 옷을 선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담았었던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네. 이 패션의 역사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가 바로 코코 샤넬. 네, 예, 맞습니다. 샤넬인데요. 샤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볼게요. 패션에서 샤넬이 네. 여성들에게 해방을 줬다, 네, 자유를 네. 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혁명가. 예, 그렇죠. 혁명가. 쉽게 말해서 앞에 저희 강의랑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하면 저희 왜 17세기 때 여자분들이 콜셋 입어가지고
이렇게 2m짜리 스커트 입은 거 보셨죠? 13인치 허리를 가지려고 허리를 졸라매고 개미 허리야, 맞아. 기절하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요 위장 아래 부분이 밑으로 쭉 처져 내려갑니다. 기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그 허리를 가지려고 그렇게 그 옷을 고집을 했대요. 그게 1800년대 후반까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서부의 역사에서. 이제 그러던 콜셋을 해방시켰던 해방가가 바로 그 샤넬이었었죠. 어떻게 거기를 얘기를 좀 더 해주세요. 그걸 벗어 던지고 남자들이 입던 아주 그런 그 속옷 소재를 가지고요. 편안한 옷들을 만들어서 미니스커트도 만들었죠. 그렇죠. 예. 미니스커트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샤넬 수트라고 말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해변가에서 원래 입었던 리조트룩 뭐 이런 겁니다. 원래는 그 당시 이제 귀족 부인들이 바캉스를 하러 온 해변가에 입었던 옷들인데 네네네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여성의 몸들이 해변가에서 아마도 좀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롭죠, 그곳에서. 이제 네. 그랬던 그 소수의 옷들이 점차 영향력을 얻으면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I'm a fool to want you. I'm a fool. 범정생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복식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정색이 본격적으로 남자들의 색이 된 건 16세기부터였어요. 이때부터 성공을 꿈꾸는 남자들. 오, 야망 있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야망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교육도 받았고 실력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그 열망, 성공하자는 열망을 살짝 내려놓아야 적이 안 생기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절제를 해줄 수 있는 색.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능력과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 그걸 뜻하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진 색이 바로 저 블랙이었거든요. 아니, 샤넬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에게 네네. 자유 해방감을 줬다고 하는데 네. 또 궁금한 디자이너가 입생 노랑은 여성들에게 바지를 입혔던 디자이너잖아요. 네. 많이 하네. 큰 질문을. 저도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네네. 많아서요. 이색 로랑이 네. 어찌 보면 굉장히 혁명가였죠. 그렇죠. 1950년대 여성들에게 서구 여성들이요 바지를 입기까지 걸린 기간이 거의 1400년 가까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바지를 입는다는 것은 곧 패션의 민주주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직까지 남자들이요 첫 미팅, 첫 데이트 갈 때 그래도 내가 꿈꾸는 여자들은 항상 원피스. 하늘하늘한 뭔가 원피스와 스커트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괜히 각인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바지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She gets too hungry for dinner at 8. I'm starving. She loves the theater, but she never comes late. I never bother with people that I hate. That's why this chick is a tramp. 우리가 흔히 세련된 옷차림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오, 파리지안 스타일? 이제 파리지안 또. 프렌치 스타일? 네. 시크하다? 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엣지스럽다. 뭐. 엣지 있다. 예. 프랑스 여성들만의 남다른 패션 감각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해보시면 압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면 파리에 가서 명승지를 가느라 처음에는 좀 바빠서 파리 현지 여성들의 옷차림을 잘 관찰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자주 가다 보면 이제 그 옷차림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프랑스 여성들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입는 거. 근데 그 말뜻이라는 게 이야. 사실은
되게 잘 입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티가 나지 않게 입는 겁니다. 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술인 듯 기술 아닌 기술 같은. 그러나 그 기술이 보이지 않게 입는 옷차림. 그게 시크한 거거든요. 사실은 옷에 대한 철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여성분들을 사실은 뵙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막 300명씩 강의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을 뵙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요. 한국 여성분들처럼 저렇게 멋쟁이가 없어요. 옷을 잘 입으면서도 그렇게 옷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는 분들도 뵙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옷을 못 입었다고 스스로 주문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허. 조금만 용기를 가지신다면 예. 너무 잘 입으셨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한 줌의 용기, 한 줌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맨날 옷이라는 게 결국 옷을 완성하는 거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뭐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패션의 완성이 얼굴인 건 맞습니다. 이 완성이 얼굴이라고 해서 이게 보톡스를 맞고 땡기고 콜라겐을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라는 말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일종의 내적인 자신감 같은 것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멋있다, 뭐 우아하다, 예, 이런 걸 느끼게 하는 표정이나 네. 이 포즈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정확한. 애티튜드도 그렇고요. 네? 이게 너무 정확한 단어가 나와요. 애티튜드, 바로 태도입니다. 네. 이걸 역사적으로 조금만 아는 척을 하자면 이런 애티튜드, 옷이란 건 결국은 그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제스처, 행동, 웃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웃고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느 정도의 목소리 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런 방송을 하시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그 사람의 진짜 패션을 완성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이미 르네상스 시대예요. 르네상스. 네, 그 태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패션만큼 한 사람의 그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요즘 그 아웃룩이 그 유행하고 있는 현상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웃도어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아웃도어를 보면 좀 이제 그 아주 뭐. 외국 여행, 특히 이탈리아에 가시면 네. 그 아웃도어를 입고 계신 사모님들이 다 한국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웃도어라는 게 꼭 등산을 가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아웃도어입니다. 내 집 문 밖을 나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네. 유럽에서는. 그래서 원래 아웃도어는 사교를 위해서 사냥을 하러 가거나 뱃놀이를 하러 가거나 할 때 입는 옷도 아웃도어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요즘 또 그런 아웃도어들이 패션의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또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건 그런 아웃도어를 마냥 고집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문 밖을 나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밖을 나간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다양한 어떤 꿈, 다양성을 만난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 다양한 어떤 꿈과 만날 때는 그 꿈의 빛깔에 맞는 옷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옷차림도 시도해 보셔라. 실험하다 보면 그 삶은 곧 얼마나 진취적이고 멋지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그거 입는 사람들은 거의 기성세대로 보는데. 맞습니다. 제발 그거 입고 좀 나가지 마. 오죽하면 남성분들 동창회 하신다고 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모이면 전부 다 그것들 입고 있어요. 네. 왜 입고 있냐? 산에 갔다 오냐? 아니, 편해서 입고 다녀. 이러는데. 네. 어쩌면 우리가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죠? 네.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개성들 놓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패션 큐레이터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지라는 네.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간단하게 입으셨다고 하지만 네. 원칙을 지키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저에게 원칙은 그 르네상스 시절에 얘기했던 원칙과 동일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옷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방송을 위해서 조금은 밝은 톤의 옷을 사실은 새로 하나 산 것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색상의 옷들,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유채색 몇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톤에 따라서 그 옷을 입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몸을 가장 유유적절하게 잘 안아줄 수 있는 옷을 입으실 때 가장 예쁜 겁니다. 예. 왜 분이 핏이 좋다라는 말 하잖아요. 수트발 좋다라는 말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딱 맞게 입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꼭 자기 몸보다 작은 한 사이즈 옷 앞에 가서 내가 한 달만 다이어트를 하면이라는 환상을 열심히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죠. 머릿속에 네. 이렇게 불어넣으시면서 그 옷을 사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몸보다 굳이 큰 옷을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백화점 가서 잘 속으세요. 내 몸에 맞는 사이즈는 딱 나가고 지금 딱 한 치수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입었을 때 점원들이 100이면 100, 이 컷은 원래 이 옷은 조금 더 크게 입으시는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예, 예. 입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즘에 남자들도 이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많아요. 얼굴 화장도 많이 하고 네, 다니고 네. 선크림 자체도 그렇고 네.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시청자분들. 꽃남편을 만들어주기 그렇죠. 위해서. 꿀남편.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세대가 확 갈리는 걸 알게 됐어요. 40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해서요.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이전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 40대 이전의 세대들은 본인들이 요즘은 남자들 옷을 가서 삽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아내분들이 골라온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옷을 고르고 입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입어야 할 어떤 그 의상들의 목록들이며 어떻게 입는지 스타일링에 관한 얘기들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남성복은 여성복에 대해서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옷의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여러 번 입어보다 보면 일종의 느낌들이 스스로 오게 되거든요. 다양한 브랜드를 입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옷 입기가 되게 수월해지는 거죠. 네.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패션의 세계라는 게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재작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뭐 항상 좋아하시죠. 핸드백. 네네. 핸드백 중에 이제 클러치 있잖아요. 네. 클러치가 등장한 1920년대인데요. 그 클러치의 역사를 한번 조명하는 전시를 한번 요즘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제가 자그마한 미술관에서 기획을 하나 해서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요즘 계속 이어서 하는 거는 옷을 이제 드라마로 푸는 얘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한류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뭐 배우나 가수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말고 결국은 한류라는 게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식주거든요. 음식은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옷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우리 한국인의 멋을 보여주는 이런 전시 그걸 이탈리아에서 자꾸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좀 계속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탈리아에서.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빨리 가. 이거지. 같이 가야죠. 네, 취재하러 오시면 따라가고 싶네요, 진짜로. 그렇죠. 네. 네네. 패션 큐레이터라는 분야가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참 네.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네. 미래에 패션 큐레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 네네네.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또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간단하게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 열정입니다. 패션은 건 열정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힘들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요즘 청년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 자체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의 패션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각 사회가요.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움을 스타일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 세대는 또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그런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를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된다면 이 직업을 멋지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